자, 이번 시간에는 도어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도어 만들기. 모양은 이렇게 생긴 도어 만들 거고요. 일반적인 내용 말고 도어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레빗이죠. 자, 레빗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패밀리 만들어야 되니까 뉴 버튼 눌러서 템플릿 설정해야 되겠죠. 템플릿 보면 문 요걸로 만들겠습니다. 오픈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요. 쓸데없는 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인면도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림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고요. 나머지 거는 삭제가 안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수입을 통해서 만들 거고요. 실내 쪽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자, 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고 프로파일 만들고 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입 버튼 눌러주시고 스케치 경로 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참조 평면을 좀 아래로 내려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는데요.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 에디트 프로파일 가지고 참조 레벨에서 그리지 않을 거고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로드하는 방식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파일은 new 패밀리 여기 어디 가면 프로파일이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있네요. 프로파일 해서 만들 거고 모양을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프로파일은 이렇게 닫힌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프레임 사이즈 하나 만들고 디멘전이 너무 크니까 1대1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고정시켜 주고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 7 너무 작으니까 참조평면 하나 긋고 온라인 누르고 전체 사이즈 22 디멘전 한번 재보면요 100이네요 100 자 100 이게 너무 제가 작게 그렸는데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100 이 디멘전도 지금 너무 작으니까 위로 좀 올리고 위에서 다시 잡겠습니다. 자, 디멘전 눌러 주시고 여기는 몇인지 한번 볼게요. 29 30으로 잡겠습니다. 자, 25 정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6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5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은 대충 만들어지고요. 전체 큰 사이즈 48 말고 한 45 정도 잡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프로파일을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로드 그러면은 여기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패밀리에 보시면 프로파일 해가지고 패밀리2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로드 앤 패밀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좌표 평면과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파일의 좌표 평면 XY가 우리는 여기가 뭐 Y축이고 X축이라고 하면 아까 패밀리에서는 여기가 아마 Y축 아래 방향으로 여기가 아마 X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될 텐데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앵글에서 180도 변경해주면 이렇게 가고요. 플립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의 도어가 만들어질 테고, 자, 이거 선택해서 조금 위로 버티컬을 50 정도? 마이너스 50 정도? 요 정도 놓을까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스윕을 통해서 문이 만들어진다, 문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3차원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졌으니까 머티리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이쪽이 내부가 됐네요. 그래서 상관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패밀리 파라미터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 프레임 재질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입으로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 패널만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문 패널만 붙으면 되는데 이 값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매개 변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매개 변수에서 문틀 뭐 움직이기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문틀 움직이기가 50일 때 그리고 0일 때 잘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고요. 마이너스 200일 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150 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120 정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틀을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문 패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패널은 외부에서 그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그릴 거고 익스트루전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물쇠 꽉 걸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참조 평면으로 가시면 이제 이렇게 패널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 패널의 두께를 지정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얼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문 패널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1200 하면 넓어지고 900 하면 좁아지고요. 3차원상에서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패밀리 만들 때 중요한 게 매개 변수를 만들었으면 움직여 봐야 되죠. 자,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패널에 이제 재질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문 패널 재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 패널에 대한 재질이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이렇게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이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스윙하는 모양을 만들 거니까 크리에이트해서 모델 라인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애노테이션 라인으로 만들고 심볼링 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심볼링 라인에서 도어 컷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도어 컷이 아니고 패널 컷이군요. 패널에 커팅되는 모양을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쭉 해서 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이 객체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얼라인 하겠습니다. 선분을 클릭하면 임시 치수가 나오는데 그 옆에 make temporary dimension parameter 뭐예요? 그 고정 치수로 바꾸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고정 치수로 바꾸는데 81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850이 돼야 여기 이렇게 닫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문 패널 길이라고 할까요? 자, 이 문 패널 길이는 간단한 수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위스에서 여기 전체 사이즈에서 양쪽으로 25mm씩만큼 작아지는 그런 길이를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 패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포뮬러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스 900에서 마이너스 5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스윙하는 거 만들면 이제 계략적인 거는 끝나겠죠. 스윙 당연히 심볼릭 패널에 커팅으로 하셔도 되고 프로젝션 하셔도 되고요. 아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 살짝 있는 자물쇠 꾹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모양은 됐는데 여기 조금 두 줄로 나타냈으면 좋겠으니까 20mm 그냥 바로 카피하겠습니다. 20.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잘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0으로 넓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나 지금 문 패널 길이가 850으로 변경되지 않았네요. 왜 변경되지 않았을까요? 아, 제가 900이라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그런 거죠. 900이 아니고 width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900 정도로 변경하고요. apply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룸 계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얘를 일단 체크하면 가운데 이런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A라는 룸과 B라는 룸에서 B에서 A로 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일람표로 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속해 있는 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룸 계산이라고 하는 요거 꼭 체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뭐 실선으로 될 수도 있고 히든으로도 될 수 있겠죠. 편하신 라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에 로드하면 되는데 저는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벽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도어를 프로젝트에 로드하겠습니다. 로드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옵션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 문틀 움직이기 요 옵션을 좀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뭐 2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죠. 누른 상태에서 좌측 우측 상하 잘 변경되는 거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됐는데 여기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면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죠? 단면도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고 평면도에서 무리가 없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고리 만들 건데요.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서 저는 문고리 2개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고리와
우리 그 비상 그 문에서 이제 밀어서 나가는 이런 문고리 2개 만들어 놨고요. 만들어진 문고리를 우리가 만든 패밀리 이름이 뭔가요? 패밀리 1이네요. 패밀리 1에 로드 하겠습니다. 패밀리 1에 로드하고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만든 문고리도 로드 하겠습니다. 패밀리 1에 로드. 문고리는 2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일반 모델로 만드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것들 돌출하고 보이드라고 해서 만들 거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된 패밀리들은 여기 일반 모델이라고 해서 우측에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을 하나 놓고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 하나 뭐 2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할 건데 일단 문 패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패널에 고정하겠습니다. 미러 해가지고 반대쪽에도 고정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문 패널 끝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 위치는 150 정도 잡고요. 얼라인 해서 고정하겠습니다. 150 너무 머네요. 100 정도 잡겠습니다. 라벨도 하나 만들면 좋겠죠? 문고리 위치.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또는 외부도 상관없죠. 가셔서 문고리의 높이를 하나 잡아야 되니까 참조 평면 하나 긋고 그리고 높이를 디멘전으로 제어한다. 900 기왕 하는 거 얘도 파라미터로 문고리 높이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얼라인 눌러서 안쪽 거 그리고 실내 쪽에 있는 아이도 얼라인해서 잡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3차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고리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참조 레벨로 가서 또 하나 문고리 비상구 문고리 하나 놓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얘도 여기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에 고정하고요. 이 상태에서 미러 해야 되겠죠. 반대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대충 언저리 잡고 고정하고 패널에 고정하고 실내로 가서 높이에 고정하고 실외에 가서 외부에 가서 높이에 고정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참조 레벨 갔을 때 평면상에서 이 아이들은 보여지면 좀 불편하니까 4개 다 잡고 여기 그 보이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를 세팅할 수 있는 요 창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요 창에서 평면에서는 보이지 않겠다고 체크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평면에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로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로드하고 덮어씌우기 하면 모양 변화는 없지만 3차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고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비상용 문고리일 수도 있고 일반 문고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옵션 하나 더 달겠습니다. 비상용 문고리 2개 클릭하시고 비즈블 세팅 끝에 있는 작은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 매개 변수 말고 인스턴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비상용 문고리 보이기 안 보이기 이렇게 좋아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2개 클릭하고 이거 누르지 마시고 비즈블 세팅에 끝에 여기 작은 버튼 눌러서 일반 문고리 보이기 안 보이기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OK 버튼 누르고 프로젝트에 로드 하겠습니다. 덮어 씌우기 하고요. 객체를 이제 선택하면 문고리 보이게 안 보이게 있으니까 비상용 문고리 안 보이게 하면 일반 문고리만 보이고, 두 개 다 체크해야지 하면 아주 안 보이고, 비상용 문고리만 체크하면 비상용 문고리만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 다 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거 세팅할 게 뭐 따로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문제 없이 다 세팅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리고 평면상에서 안 보이게도 세팅해 놨으니까 평면상에서도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어에 대한 패밀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패밀리죠. 자, 이렇게 머티리얼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문 패널 만들어서 아무거나 뭐 체리, 그리고 문 프레임 아무거나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고 보다 보니까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고 안 튀어나가고 요거 타입 파라미터로 만들어 놨는데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변경할 건데, 인스턴스 파라미터 변경할 때는 문틀 움직이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연필 모양 클릭해 가지고 변경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연필, 그런 다음에 타입 파라미터가 아니라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변경하면 끝에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 프로젝트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객체를 좌측 인스턴스 파라미터에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차차 나중에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이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한번 적용해 볼게요. 도어 패밀리 만들기 파트 2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바닥에 씰이 없는 타입인데요. 씰이 있는 타입, 없는 타입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 숙지하시고 문 만들기 스텝 2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끝.